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화제입니다. 전북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이 구성돼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은 시민과 자치단체, 공공기관, 그리고 대학과 기업 등 이런 기관들이 함께하는 협업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기관은 자연순환과 에너지 전환 등 4개 분야 14개 의제들을 선정을 해서 지금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동승 전북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 집행위원장과 이 협업기관의 성격과 활동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 단체가 좀 새로운 이 기관인 것 같습니다. 모든 기관들이 이제 망라된 그런 어떤 협업 기관 같이 이렇게 보이는데, 우선 이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이란 그 협업 단체, 협업 기관의 어떤 성격, 이게 어떤 기관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은 전국에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전라북도가 제일 늦게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전라북도, 제주도, 경상북도가 이제 맨 마지막으로 해서 그 14개 이제 수도권을 제외하고 14개 이제 광역지자체는 다 있는 이런 조직들이고요. 현재 이제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 같은 경우는 뭐 여기 이제 이름에도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하듯이 지역의 이제 다양한 문제들을 발굴하는 과정에서부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민간이 이제 기본적으로 있고 지자체가 있고 공공기관이 있고 또 기업이 있고 또 대학이 있고 해서 이제 거기가 같이 모여서 하나의 거버넌스를 만들고 이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실험들을 이제 수행할 수 있게 저희가 지원하는 이런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 시민단체하고는 다르고요. 과거에 있었던 의제21 같은 그런 뭐 민관 뭐 공동 협업 기관 같은 것도 있었는데, 그럼 이런 단체하고는 좀 어떻게 다릅니까? 그 사실 이제 의제21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전국 그러니까 지속발전협의회처럼 이제 해서 이제 도하고 같이 해서 전라북도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각 지역에도 조금씩 있는 이런 조직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일정 정도 이제 지속협 같은 경우는 나름 이제 유엔에서 정한 SDGs 이제 17개의 목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시민들과 이제 여러 개 지표를 만들어서 이제 그걸 하나하나 실행하는 이런 기구로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게 어떤 뭐 SDGs처럼 뭐 특별한 어떤 그 주제가 있게 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핵심은 이제 우리 지역, 특히 이제 전라북도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우리 스스로 발굴을 해서 이제 그거를 실행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이런 그 협업 단체가 설립하게 된 배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요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그 중앙정부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구하고 강원을 이제 시범 사업으로 해가지고 처음 시작이 됐고요. 2개 기관이 있었고 2019년도에는 6개 기관으로 늘어났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광주, 충북, 대전, 경남, 대구, 강원까지 해서 6개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전남하고 충남이 또 추가가 되고, 그다음에 21년도에는 부산과 울산이 추가돼서 10개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하고 제주하고 경북 이렇게 돼서 14개 그러니까 광역지자체가 다 이제 결성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수도권 이제 서울, 경기, 인천이죠. 거기 빼놓고 나머지의 모든 광역지자체는 다 이 플랫폼이 구성되면서 지역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갖게 된 것이죠. 네, 이 활동 구조와 체계가 좀 다른 시민단체 다를 수밖에 없겠습니다. 여러 이제 뭐 정부와 자치단체는 물론이고 이런 각 공공기관, 뭐 기업, 대학 이런 것들이 기관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이 활동 구조와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저희 같은 경우 이제 크게 조직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진위원회라고 하는 이제 그 조직이 하나 있고 또 네. 하나는 집행위원회가 있고 사무국이 있고 이렇게 이제 세 개의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제 추진위원회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57개 기관이 현재 모여져 있습니다. 네. 올해는 이제 57개 기관이 되어 있고 여기에는 전라북도 도의회, 교육청, 그다음에 우리 전라북도의 14개 시군, 그다음에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들, 네. 그다음에 이제 도 산하의 기관들, 그리고 이제 이 전라북도에 있는 5개의 대학, 그러니까 이제 전북대, 전주대, 원광대, 군산대, 우석대 이렇게 들어와 있고 또 이제 전라북도에는 좀 큰 기업들, 이제 전북은행이나 현대, 하림과 같은 주요 기업들이 모여가지고 57개가 이제 구성이 됐고요. 이 이제 추진위원회의 핵심적인 역할들은 일단 사업에 참여를 같이 하자. 열심히 이제 이 일을 같이 해결하겠다는 협약을 같이 하고 여러 가지 사업 성과를 공유한다라든지 이런 사업이 있을 때 같이 참여하고 또 자원을 연계시키는 이런 일들을 이제 주로 담당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집행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이제 이 실행 의제들을 선정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도민들과 같이 논의를 하면서 의제들을 발굴을 하고 네. 그 발굴한 내용들이 이제 요번에도 거의 100개 가까이가 모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이제 의제를 받았는데 그 의제가 한 97개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97개의 이제 의제들을 놓고 선정 과정을 거쳐서 이제 최종적으로 지금 우리가 15개를 이제 선발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15개 선발해서 이런 의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집행하고 예산을 갖다 이제 책정하는 이런 일들을 이제 집행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행위원회는 아무래도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공공기관에 계시는 분들 아니면 전라북도에 있는 주요 이제 중간 지원 조직에서 활동가들 네.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저희 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일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이제 사무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이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또 팀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무국이 꾸려지면서 구체적인 어떤 그 일들을 지원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이런 네. 조직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전라북도가 이제 좀 늦게 시작을 했다 이렇게 예. 말씀하셨는데 다른 지역에서 이제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이제 좀 다른 그 의제 활동을 하는 의제 선정을 해서 활동을 하는 경험들이 좀 있겠습니다. 그렇죠. 어떤 활동을 어떤 의제로 네. 어떻게 활동을 다른 지역에서는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이 핵심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제를 선정하게 되고 그 선정된 의제에 대해서 실제로 이 의제를 갖다 실행할 수 있는 그 실행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일들이 또 있고요. 또 하나의 핵심은 많은 어떤 사실 이제 많은 기관들의 자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자원들을 뭐 인적인 부분, 그러니까 자본에 대한 부분 이런 식으로 좀 그 자원을 연계시키는 일들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는 사업비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이제 다른 공공기관들이 사회 공헌 활동이나 기여 활동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런 자원들을 모으는 일들을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이고 제가 이제 갖고 온 그 사례들은 뭐 강원도 같은 경우가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했던 게 뭐 그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많이 썼었고 네. 그래서 요새도 이렇게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마스크가 되게 많이 버려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폐 마스크를 갖다 재활용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프로젝트 제목은 마스크 두잇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붙여가지고 실제로 이제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이 폐 마스크를 수거해서 이거를 다시 이제 원료로 가공해서 업사이클 시제품을 만드는. 그래서 뭐 우리 보통 보면 터치프리 키라고 해가지고 이제 손으로 이렇게 뭔가 키를 누를 때 코로나 때는 별로 안 누르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걸 누를 수 있는 그런 플라스틱 스틱 같은 걸 만드는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들어와 있는 그 협업기관들을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들어와 있었고 또 연세대학교 링크 사업단이 들어와 있었고 대한석탄공사가 이렇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는 다 이제 강원도에 있는 공공기관이죠. 그래서 뭐 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는 수거함을 설치하고 캠페인을 만들고 뭐 청년 추진단을 갖다 만들어서 움직이고 이런 네. 일들을 했고 석탄공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마스크를 이렇게 모으면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 마스크가 다 이제 어떤 사람이 썼는지 모르니까 이런 걸 모아두는 것 자체도 되게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되게 그렇죠. 많았었어요. 우선 수거하는 것 자체도 그렇죠. 좀 꺼려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 창고를 마련하는 걸 이제 석탄공사가 했었고, 그 다음에 연세대 같은 경우는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같이 해가지고 이거에서부터 어떻게 이제 그 실제로 이제 마스크 수거함을 만들고 특허하는 일들을 수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용품들을 개발하고 아이디어를 내는 이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이제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고 해결하려고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의 조직이 이걸 하려고 하는데, 그렇죠. 이제 하나의 조직이 하기보다는 이렇게 많은 조직이 모이게 되면 그 각자의 조직들이 자기의 할 수 있는 역량들을 발휘해서 그 일을 맡고, 또 그 뭐 잘 안 되는 부분도 저희가 도움을 줘서 하나의 어떤 기관들로 붙이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전체의 사이클을 만드는 이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야말로 이제 온 뭐 시민을 비롯해서 각 관련된 기관들이 모두 합해서 자기가 맡은 일들을 그렇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전북 같은 경우는 좀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 전북 지역 플랫폼,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은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출범을 언제 했습니까? 실제로 이제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부터 이제 몇 개 빠져 있는 지자체가 있으니까 행안부가 그 보통 이제 그러니까 도청에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도에 물어보면 이 사업을 하겠냐 안 했냐 의사타진을 하고요. 그랬을 때 아마 작년 12월 정도에 도에서는 이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됐고,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그 의사는 계속적으로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도에서는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이니까 요번에 이제 도에서는 그 같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타진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이제 공모하는 과정을 거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모하는데 이제 사실은 그 응모하는 기관들이 없어가지고 이게 아무래도 전라북도는 처음 하는 이런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3번을 유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맨 마지막 3번째 이제 저희가 내서, 그러니까 전주대학교 이름으로 저희가 사업에 이제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게 됐고요. 이제 그 과정이 이제 6월 달이었습니다. 다른 기관들 같은 경우는 보통 2월이나 3월 정도면 선정을 다 해서 일을 갖다 추진하고 또 연속으로 할 경우는 그 쉼 없이 하게 되는데, 저희가 지금 거의 한 뭐 짧게는 3개월에서 한 4, 5개월 정도는 늦게 시작한 이런 폰이 됐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뭐 출범을 했는데, 어쨌든 뭐 다른 기관에 비해서는 사실 이제 해왔던 일들이 축적이 좀 적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과정에 어려움은 있긴 했지만, 뭐 거의 이제 그걸 따라잡느라고 진짜 몇 개월 동안 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아주 속도감 있게 일을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바쁘셨을 텐데 어떤 의제가 선정이 됐고 지금 현재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의제는 이제 자원순환에 관련된 의제가 있었고, 에너지 전환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또 전라북도에도 이제 지역 소멸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군이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지역 소멸에 대응하는 이런 과제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돌봄의 과제, 이렇게 이제 크게 4개 분야가 이제 저희가 의제를 갖다 선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자원순환 분야가 이제 사실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제 관심을 갖고 거기에 응모를 했었고요. 지금 자원순환 같은 경우는 총 이제 6개의 의제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폐목재.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짜투리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구나 이런 걸 만들다 보면 잘라지는 조그만 목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저는 이제 그게 폐목재 그래가지고 되게 가치가 없는 건 줄 알았더니 되게 좋은 나무들의 그 짜투리들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교육용 교보제를 만드는 것, 특히 이제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한 그런 교보제를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하는 과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동안 전북 지속협이 지속적으로 해왔던 제로 플라스틱 운동. 그래서 카페에서 우리가 이제 일회용 컵들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회용 컵들을 없애고 다회용 컵으로 이제 우리가 대체하자. 이제 이런 활동들을 전북 지속협이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이제 그 일을 우리는 이제 우리 협업으로 이제 공공기관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공공기관에
이제 카페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 이제 실제로 쓰는데 이걸 공급하자 그래서 이제 다회용 컵을 이제 제작해서 확대하는 이런 일들을 현재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젊은 우리 청년들이 이제 시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쓰레기 없는 축제. 그러니까 네. 어디 축제 현장을 가더라도 사실 쓰레기가 너무 많이 넘치고 다 이제 일회용 컵으로 다 버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 이제 일회용이 아니라 다회용으로 바꾸고 또 이제 쓰레기 없는 축제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매뉴얼 같은 걸 만들어 보자라는 것이 이제 세 번째고요. 또 이제 저희가 또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커피박이 사실은 이제 그동안은 폐기물이었는데 이게 자원으로 다시 재분류가 됐거든요. 커피 커피 찌꺼기. 네, 커피 찌꺼기. 예, 그래서 네. 이 커피 찌꺼기를 어디에 활용할까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해봤더니 그 경상북도 같은 경우가 이 커피 찌꺼기를 이용해서 그 축사들 있잖아요. 축사들의 냄새가 많이 나는데 그 축사 깔개로 같이 쓰게 되면 그 냄새를 갖다 저감시키는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고 그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했던 여러 가지 그 매뉴얼들을 저희가 받아와서 실제로 이제 축사, 특히 우리는 이제 일단은 우사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사에 악취 저감을 하는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고 이제 거기서 나온 그 축분들을 이제 비료화시키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보자는 일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플라스틱 방앗간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페트병이나 이런 걸 보면 병뚜껑을 이제 다 버리잖아요. 네. 같이 버리게 되는데 이 병뚜껑을 자원화시켜서 이걸로 뭔가 만들어보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을 이제 플라스틱 방앗간이라고 만들었으면서 그런 활동하고 뭐 이렇게 이제 자원순환 쪽이 있고요. 자원순환은 그렇고요. 다른 네. 또 에너지 그다음에 뭐 이제 에너지 전환 이런 분야도 있을 것 쪽은 같아요. 원래 이제 저희가 이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이 공통의제로서 아리백 시민클럽이라는 걸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좀 그 같이 참여를 해서 태양광과 같은 이런 그 재생에너지를 갖다 좀 더 활성화시키는 이런 일들에 이제 우리 참여를 하자라는 걸 운동으로 아리백 시민클럽을 만들어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이제 저희가 같이 참여를 하고 그걸 주도하면서 이 시민클럽을 확대시키고 홍보하는 이런 역할들을 지금 이제 수행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자가용을 버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전거를 타는 것들이 이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자전거 활성화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이 자전거 같은 경우는 뭐 교통 약자라고 볼 수 있는 여성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자전거를 못 타는 분들이 되게 많고요. 특히 이제 자전거를 무서워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그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그 여성들의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주를 기반으로 해서 한 뭐 빠른 분들은 한 3, 40분 아니면 2시간 이내에 자전거를 일단 못 타시는 분들 탈 수 있게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이제 필요하신 분은 자전거를 빌려서 이제 그 타고 다닐 수 있게 그 공유 자전거 같은 거로 자전거 대여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에너지 전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소멸에 대해서는 사실은 되게 이제 어려운 문제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여기는 특히나 이제 어려운 분이 많은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핵심적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진안 프로젝트인데요. 그러니까 진안에 이제 보면은 사실 진안도 뭐 한 3만에서 4만 정도 되는 군민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또 지역은 되게 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면이나 읍에서 이제 진안읍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근데 그 노인들이 오게 되는데 이게 거동이 불편한 분도 되게 많고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진안읍에 오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거의 한 7, 80% 정도가 병원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병원을 가기 위해서 오시고 아무래도 면소지엔 병원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 거동도 불편한데 거기를 또 차를 타고 내리고 하는 것도 힘들고 그 대부분의 그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행기를 끌고 다니시잖아요. 이게 그걸 이제 지팡이처럼 그렇죠. 쓰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좀 확실하게 보장을 해주고 우리 공유 자전거처럼 이제 공유 그 유모차를 한번 만들어가지고 진안에 배치하면 어떨까 이런 지금 아이디어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그 저희가 조사한 거는 청년들을 기반으로 해서 일단 어르신 한 300명을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왜 진안읍에 오게 되는지, 주요 동선은 어디가 되는지, 그 다음에 이 주요 동선에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데 이제 불편한 점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걸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저희가 보고 기본적으로 이제 유모차를 어떻게 설계하면 좋을지
또 어떻게 이제 진안읍에 있는 보도의 상황들을 점검을 하고 또 개선을 할 건지 이런 그 데이터를 뽑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면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유 이제 유모차 사업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네. 의제 활동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좀 그 중에서 좀 호응도가 좀 있는 뭐 의제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예. 것들이 좀 호응이 있습니까?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진안 같은 경우는 진짜 이제 저희가 결과 발표를 저번 주에 했는데요. 네. 그런데 결과 발표할 때 이제 부군수님도 보시고 가장 깜짝 놀란 거는 그 군 이해가 8명이 있다고 7명이었나? 8명이나 네, 전체가 이제 네. 그렇게 있는데 거기에 6분이 오셔가지고 저희 그 결과 발표를 이제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설문조사도 이제 거기 이제 시니어 클럽에 이제 300분이 참여를 해주셨고, 그러니까 그 진안 같은 경우는 현재로 이제 이런 어르신들의 그 이동권에 대한 문제들이 엄청나게 큰 이슈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르신들의 바람도 이제 그런 것이었고, 또 실제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봤을 때 이제 그분들이 그렇게 이제 공유 유모차를 설치를 한다 그러면 거의 75% 정도가 그걸 쓰겠다라는 의사를 밝히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일단은 뭐 진안군에 있는 군민들이 이제 그 의제를 냈고 또 거기에 같이 모여가지고 참여를 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했지만 진짜 내년도에는 좀 더 일찍 이런 일들을 갖다 추진을 해서 이런 혜택들을 빨리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그 의제를 발굴을 해서 선정을 한 의제들을 이제 실행을 하는데 효과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이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에서는 관련된 기관에다가 분업식으로 해서 할 일들을 같이 이제 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데 역시 시민들 그리고 이 기관들의 참여 이게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이런 구조가 가능하겠습니까? 효과를 내기 위한 그렇죠. 구조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실행 기간들이 이렇게 길지가 않았기 때문에 일정 정도는 저희가 선정하는 기준에서도 성과에 대한 부분을 되게 고려를 많이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되게 어렵거나 그 지역에서 이 실행 의제들을 갖다 실천할 주체가 없는 거라든지 또 너무 복잡해가지고 실행했을 때도 성과가 잘 안 날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섣불리 저희가 이제 다가가지 못했고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는 시민들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활동 주체가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지역 가서 뭐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시민 조직이 있다라든지 중간 지원 조직이 열성적으로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선정을 했고요. 이제 그 부분에서 사실은 이제 그렇게 시민 조직이 있고 활동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의 시민 참여도가 많이 있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역이나 과제를 선정할 땐 그랬었는데 저희는 이제 우선적으로 이런 모든 지역의 문제는 시민들 스스로가 해결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 또 그 사람들이 힘을 가져서 이런 일들을 어떻게 보면 해결해 봤다는 경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시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하고 이런 부분에 이제 가장 중점적으로 이제 저희가 일에 어떤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에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해오시는 분들도 보면은 다 아까 이렇게 좁게 아니면 자기네 혼자만 일을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많은 어떤 도에 있는 기관들이나 연구기관들, 대학들 같이 붙이고 일을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처음에는 이런 거버넌스를 만들고 같이 논의를 이제 맞추는 부분은 되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렵습니다. 근데 한 번 그렇게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 조금씩만 이렇게 보태주면 일이 아주 순조롭게 풀릴 수 있는 구조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공공기관도 그렇고 뭐 도나 지자체도 그렇고 이러한 경험들을 조금씩 해보면서 훨씬 더 참여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라는 느낌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플랫폼을 만들고 나서도 이제 초반에는 참여를 안 하겠다라도 그렇게 이제 의사를 밝혔다가 막 이렇게 일이 진행되고 보면서 우리가 다시 참여하겠다. 또 우리 기관도 돈을 좀 내가지고 여기에 보태겠다. 이런 데도 많이 생기고 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활동을 좀 열심히 하고 많은 홍보가 된다면
진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또 기관도 참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전북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제 의제를 먼저 선정을 하고 이제 공식적으로 출범 선언을 한 것이 이제 8월 말 그렇게 됐는데 이제 실제로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한 것은 이제 9월부터라 이렇게 생각을 그렇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간이 짧지만 성과를 좀 내야 되는 그런 좀 조급함 같은 것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좀 그런 과정에서 좀 시행착오도 좀 있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시행착오라기보다는 이제 실행을 준비하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좀 덜 준비된 과정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빠르게 이제 그 의제를 실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과제들을 다 담당할 수 있고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들 다 모으기보다는 일단은 눈에 띄고 또 열심히 하려는 조직으로 이제 중심으로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 저희가 그 과제에 대해서 그 기관들과 같이 일을 하나하나 추진을 하다 보니까 뭔가 빠지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커피박을 이용해서 이제 자원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이제 실험 부분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제 하다 보니까 이 수거의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게 이제 대두가 되고 있고 그 수거 체계를 갖추는 것들이 필요해서 결국은 후반에 그 이제 전라북도 광역 자활단체들이 이제 같이 참여를 하게 되고 그 자활기관과 같이 해서 그때 그 경북에 이제 같이 세미나도 참석하러 갔었는데 그때 거의 한 25명 정도가 큰 버스를 타고 같이 가서 세미나도 듣고 같이 토론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뭐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활동의 주체들도 늘어나게 되고 또 그러니까 또 여러 가지 또 논의해야 될 것도 많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뭐 큰 버스 하나 대절해서 경북까지 가서 그 얘기 듣고 또 같이 논의하고 이런 과정이 되게 이제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이 의제의 필요성이라든지 또 실효성에 대해서 확신을 하는 기관 그런 어떤 단계도 됐었고 또 이제 그 자리에서 각자들이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또 같이 논의도 하는 이런 자리가 되면서 뭐 이 일 같은 경우 현재 막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그 이후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이제 빨리 추진을 하면서도 이제 뭐 일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보람도 느끼고 느끼는 바가 상당히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런 플랫폼 활동을 하게 되면서 어떤 점을 좀 느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뭐 대학교에서 교수로 있고 이제 학생들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저도 이제 리빙랩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해왔었는데 이런 리빙랩 활동들이 현장에 아주 밀접하게 관여돼서 활동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학생들의 여러 가지 현장 실습 정도의 일이라든지 아이디어 수준의 일들이 대부분이었고 이제 실제로 이제 그렇게 활동가들과 만나서 그 경험들은 많이 전수는 받았지만 제가 이제 그런 일들을 직접적으로 해본 경험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이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을 맡으면서 이런 과제들을 수행을 하다 보니까 진짜 전라북도에는 그동안 이제 많은 그 활동의 경험들이 쌓여 있구나. 다른 지역 어디보다도 이제 그런 느낌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을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많은 성과들을 낼 수 있었던 것도 이제 그동안에 이것이 없어도 그동안 해왔던 많은 활동가들의 경험들이 쌓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한 측면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이제 협업 구조를 만들고 같이 하는 이런 경험들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보면 그동안은 사실은 중간 지원 조직 혼자 일을 했거나 또는 만화에 2개 정도가 같이 모여서 그 일을 갖다 추진하는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지자체도 같이 참여하고 또 이제 공공기관들이 같이 참여하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렇게 이제 일을 하게 되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또 이제 효과적으로 성공으로 갈 수 있는 길들이 쉽게 보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이제 이런 그 성공에서 느끼는 것이 바로 좋은 또 경험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연말이 되고 그러니까 내년 활동이 좀 중요해지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이제 첫 해니까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행착오도 겪고 부족한 부분을 좀 느꼈고 그러면서도 성과도 얻고 그랬으니까 내년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내년 그렇습니다. 활동 계획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 이제 생각으로는 이제 올해 이제 저희가
선정은 15개 있지만 내부적으로 또 다시 3개의 과제를 해서 18개의 과제를 현재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저희가 내년도까지 이걸 이제 계속적으로 끌고 갈 과제들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 연속 과제들을 이제 현재 선정을 해야 되는 네. 과정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프로젝트와 다르게 저희 이제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은 이렇게 연속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과가 있고 또 확산해야 될 것이 있다 그러면 연속 과제로 만들어서 계속 가야 돼서 뭐 이렇게 현재 있는 과제들을 먼저 이제 실행했던 내용들을 좀 점검을 하고 그 중에서 연속해서 가야 될 부분들 또 이제 효과가 있다는 부분들을 아마 저희가 이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게 될 것이고요. 또 한 측면에서는 새로운 의제들을 계속 발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6월이나 7월 정도에 그 일을 했었는데 네. 조금 일찍 한 2월이나 3월 정도부터 시군들을 돌아다니면서 그 시군에 있는 고유의 문제들을 좀 지역 문제들을 좀 발굴하는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의제들이 좀 만들어지면 이제 그걸 통해서 뭐 빠르면 한 3월, 4월 이때쯤이면 의제 선정을 하고 이 의제 선정을 갖고 이제 실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년도는 뭐 올해 같은 경우 9월에 시작했지만 이제 내년에는 좀 더 빠르게 한 6월부터는 시작을 해서 그 실행할 수 있는 기간들을 좀 많이 늘리고 또 연속 과제들 같은 경우는 뭐 선정되는 과정에서부터 이제 할 수 있게 좀 더 늘리는 과정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그 자원 연계에서 이제 핵심적으로 이제 얼마나 그 돈이 결합이 됐느냐, 자금이 모였냐의 문제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한 1억 정도를 외부 자금을 유입을 해서 네. 일들을 확산을 시켰거든요. 저희가 이제 전북개발공사나 아니면 전기안전공사 같은 공공기관들의 돈들이 많이 들어왔고 또 이제 마사회도 저희한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마사회 지원도 있고 해서 이런 걸 좀 넓히면 뭐 올해는 1억을 했지만 이제 내년도에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좀 더 모아서 이 금액을 갖고 그 우리의 문제들에 이제 필요한 자금을 이렇게 조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뭐 제가 이제 열심히 해야 될 거는 결국은 그 이 의제가 하나 있을 때 그 의제를 하나하나 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그 비전들을 설립을 하고 그거를 실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 저희의 이제 역할인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일에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좀 모아내는 일, 이것이 이제 제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까. 그러니까 하드웨어도 그렇고 뭐 자금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되도록이면 좀 많이 띄워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참여해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저희가 예, 노력하겠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 집행위원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상당히 그 자신감이 좀 예.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이제 전체 이제 도민을 상대로 해서 이런 의제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도민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 해주십시오. 예. 저희가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우리 지역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를 외부의 자본, 외부의 어떤 힘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일은 사실은 타당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아니면 중앙 정부의 자금을 받아서 해결한다 이런 것보다는 가능한 한 우리 자신의 힘으로, 우리 주민의 힘으로 또 우리 도민의 힘으로써 하나하나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구조를 갖는 것들이 가장 타당하고 옳은 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들은 일단은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가 갖고 있는 하나하나의 문제들을 좀 그렇게 해결해 보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한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전 지구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기후 위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기후 위기를 좀 더 우리가 앞서서 대처를 하고 또 그 위기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기후 위기를 대처하는 방안들을 우리 스스로 만들고 또 그런 걸 산업화 시킴으로써 우리가 좀 더 먹고 살 수 있고 우리의 어떤 토대를 어떻게 보면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아마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이고요. 또 많은 도민들도 이제 그런 일들을 원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에 우리가 같이 힘을 합치면 외부의 도움 없이
우리 스스로가 그런 일들을 뭐 찾아내고 또 여러 가지 실험을 해나가면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북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이 짧은 기간 활동을 하고 있지만 자신감을 많이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과 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이런 기관들이 협업해서 만드는 의제 활동이 지역 문제 해결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연순환과 에너지 전환, 그리고 지역 소멸 대응 등 여러 가지 관련된 세부 의제 활동들은 우리 스스로가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서 우리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의지가 먼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북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 한동숙 집행위원장과 여러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위원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